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8일 오후 5시입니다. 요사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저에게 물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수 우파로는 안 됩니다. 우선 보수 우파라는 명칭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념 정리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보수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설 세력은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혁신한 사람들입니다. 낡은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수구 반동적인 것을 새로운 것으로 개조한 사람들입니다. 보수란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가짜 혁명가가 아니고요. 볼셰비키 혁명은 피를 흘리면서도 체제를 제대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것으로 개조해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니까 절대로 보수란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진보 세력이죠. 진짜 진보를 줄여가지고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은 좋겠는데, 이 진보란 말을 좌파들이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수구 반동적 정체를 숨기는데 이용해 놓으니까 이 진보란 말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오염된 말을 그냥 쓸 수는 없죠. 우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파, 좌파 이렇게 가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반을 그냥 좌파에 떼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우파, 좌파가 동등하게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파의 정당성을 보장합니다. 좌파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반김정은 좌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우 이렇게 나누면은 우파가 억울해집니다. 대한민국 세력이 우파라는 개념으로 불리면서 반은 그냥 좌파에 넘겨준다. 또 좌파의 정당성을 인정해준다. 틀린 말이죠. 안 됩니다. 우파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명칭으로 개념 정리를 할 것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 대한민국 발전 세력, 합쳐서 대한민국 세력. 줄이면 대세가 되겠죠. 반대한민국 세력, 반대세가 되겠습니다. 대세란 말은 대한민국 세력이란 말도 있고 문명의 발전을 이어받는 대세란 뜻도 있겠죠. 대세. 대세, 반대세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새로운 언어이므로 그것이 널리 퍼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세, 반대세. 의미를 분석하면 알겠는데 딱 쉽게 와닿지 않는 게 이 말의 약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말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부릅시다. 자유통일. 이제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의 문턱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돌파하는 공세적이고 그리고 필승을 약속해주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에 기초한 말을 만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통일하겠다는 세력입니다. 연방제 통일론은 그것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영구 분단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해야 된다는 이런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남북 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므로 한쪽으로 반드시 통일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 타파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 이 자유통일의 목적은 뭐냐? 헌법의 명령을 이어받아 가지고 북한을 해방시켜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처럼 자유민으로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해방전쟁입니다. 해방전쟁입니다. 자유통일은 해방전쟁입니다. 민족해방전쟁입니다. 또는 북한 동포해방전쟁입니다. 위대한 목표입니다. 2,500만을 살리는 아주 인도적인 세력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적화통일 세력에 대해서 명백한 답입니다. 적화통일 세력은 김정은 치하에서 7천만이 같이 살자 이거 아닙니까? 통일되어서 살자. 이것은 7천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고 자유통일은 7천만을 자유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통일 대 적화통일. 이 말에서 벌써 자유통일이 이깁니다. 또 자유통일은 우리 민족사의 정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한때 후삼국으로 분열됐다가 고려가 다시 통일을 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70년 이상을 가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자유통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족사의 명령입니다. 한반도에는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자유통일 세력은 바로 그런 민족사의 명령을 우리의 과업으로 이어받는 세력입니다. 자유통일은 세계 문명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데 북한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기 때문에 북한 지역이 암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통일하면은 동북아가 발전하고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니까 자유통일은 문명입니다. 문명 발전 세력입니다. 그러나 적화통일 세력은 문명 파괴 세력이고 야만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유통일 세력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말의 힘을 저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 세계의 문명 발전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확대해 가면서 발전해 온 인간 발전의 전통을 이어받고 무엇보다도 2,500만 북한 동포를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주는 위대한 인도적, 문명사적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은. 자유통일 세력이 근거해야 할 논리가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 국민들한테 자유통일을 이미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라고 불리던 사람이 그동안 이 점을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너무나 지키는데 집착하다 보니까 공세적이고 낙관적이고 큰 비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우리들에게 자유통일 세력이 되어야 된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헌법이.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소련과 당이 주권을 쥐인 북한식 공산주의는 안 된다. 따라서 이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으라는 명령이죠.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한 김정은 정권은 반국가단체이다. 따라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다. 그래야 헌법 제4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전쟁하지 말고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1조, 3조, 4조에 담겨져 있는 국가 의지이고 국가 목표이고 이것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바로 자유통일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10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은 자유통일 세력의 기본 철학입니다. 자유통일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산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런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 북한에서는 이게 통하겠습니까? 북한은 주민들이 위대한 수령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제10조야말로 자유통일 세력의 신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신념은 제23조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즉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게 자유통일 세력의 기본 가치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무너지면은 북한 지역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유세환 씨라는 국회 입법조사관이 이 자유통일의 당위성을 아주 근사하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세환 국회 입법조사관의 생각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 현실에서 통일이 민족적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국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명백하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분단 상황, 내부의 극심한 좌우간 이념 대결, 북한에 비해 절대적인 경제적, 군사적 열세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한민족의 유일 합법국가요 정통국가라고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가를 참칭하고 있는 반란단체,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질서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민족을 만들고 지켜나가야 할 정통국가로 본 것이다. 역사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건국정신, 즉 우리 헌법에 따르면 통일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 회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그 후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여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 제4조에서 방법상 한계를 주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의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 파괴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반국가단체의 국가 변란 목적의 통일 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 반역 행위가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 간 대등한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나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위치의 일개 지방정부로 격화시키는 연방제는 우리 헌법을 근본에서 부정하는 발상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통일 원칙이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세력으로서 자유통일 세력이 되어야 하고, 우리 보수 우파로 불리던 사람들은 이제는 변신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름이란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명칭입니다. 내가 보수다, 내가 우파라고 해가지고는 특히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없고 좌파, 친북, 종북 세력에 이길 수도 없습니다. 자유통일이라는 위대한 말을 들고 나오면은 여기서 많은 전략과 조직과 용기가 저절로 우러나올 것입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방해하는 적화통일 세력, 연방제 통일 세력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게 자유통일 세력의 대동단결 제1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백의종군해야 됩니다. 자기가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백의종군입니다.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는 분진합격해야 합니다. 각자 개성대로 열심히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유통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헌법의 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칼집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칼집에서 헌법의 칼을 빼내가지고 반역 세력을 단죄하는 무기로 삼기 위해서는 헌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헌법을 알아야 합니다. 헌법의 힘으로 반헌법 세력을 단죄하고 탄핵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는 이런 행위를 해야 헌법이 무섭게 보이는 것이죠. 자유통일 세력의 무기는 헌법입니다. 또 다른 무기는 진실입니다. 진실. 헌법과 진실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진실, 정의, 자유. 진실로서 정의를 구현하고 그리하여 자유를 지키는, 자유를 휴전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확산시켜가지고 북한 동포들까지 자유민으로 만드는 자유통일 세력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부터 보수 우파란 말 쓰지 말고 자유통일 세력으로 명칭 통일을 합시다. 감사합니다.